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모닝뉴스 시작합니다. 북한 해킹 조직이 러시아의 방산업체를 해킹해 로켓 설계를 탈취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북한이 최근 러시아제와 유사한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을 선보인 것이 이런 해킹과 관련이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의 정보기술 보안업체 센티넬1은 7일 보고서를 통해 북한 정찰총국 소속 해킹 조직 라자루스와 스카크로프트가 2021년 말부터 지난해 3월까지 최소 5개월간 러시아 방산업체 NPO 마시노스트로예니아, 일명 NPO 마시를 해킹해 비밀리에 방화벽을 뚫는 데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해커들은 특히 러시아 방산업체의 로켓 설계 부서를 겨냥했으며 이들이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등에 사용되는 로켓 설계 관련 자료를 탈취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NPO 마시는 1944년 설립된 러시아의 방산업체로 각종 탄도미사일과 순항미사일, 극초음속 미사일과 위성 등에 사용되는 우주발사체 개발에 관여해온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북한의 이번 해킹 의혹을 제기한 센티넬1의 톰 해겔 연구원은 7일 VOA에 북한 해킹 조직이 해당 방산업체에 백도어 해킹으로 불법 설치한 악성 코드를 통해 외부에서 원격 접속해 정보를 탈취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특정 이메일 서버를 포함해 동일한 러시아 방산업체 내 민감한 내부 IT 인프라에 대한 북한 공격 사례 2건이 확인됐고 이 중에는 오픈캐럿이라는 윈도우 백도어 사용 사례가 포함된 것이 자체 조사 결과 드러났다는 설명입니다. 또 이 같은 이메일 서버 침투는 북한 해킹 조직 스카크로프트의 행위로 보고 있으며 백도어 공격은 과거 라자루스 그룹 소행과 같은 수법임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백도어 해킹이란 해커가 시스템에 침입하기 위해 시스템의 보안 취약점을 악용해 정상적인 인증 절차를 거치지 않고 컴퓨터와 암호 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를 해킹하는 것입니다. 미사일 전문가인 독일 ST 애널리틱스의 마커스 실러 박사는 지난 4월 북한이 화성 18형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을 발사했을 당시 러시아제 ICBM과 크기와 모양, 설정, 성능까지 매우 비슷해 크게 놀랐다면서 해킹의 결과일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It looks very similar to Russian missiles. There might be some sort of partnership in that regard. It has the same size, same shape, same configuration, same performance as the Russian ICBM. 로버트 수퍼 전 미국 국방부 부차관보는 북한이 미국과 유럽 등에 도달할 수 있는 핵과 미사일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Remember, the reason why they are testing these missiles, these long-range missiles, are not to be provocative per se, but to continue to develop the capability to reach the United States, to reach Europe, to reach a number of countries. 수퍼 전 부차관보는 그러면서 우방국도 가리지 않은 북한의 전방위적인 해킹 공격은 북한이 이 같은 억지력 확보에 얼마나 공을 들이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조상진입니다. 괌에 배치된 미군 병력은 군사적 충돌 시 중국이나 북한에 대응할 역량이 현재로서는 제한적이며 괌에 추가 병력을 배치하는 것이 대응 역량을 높일 수 있다고 미국 의회조사국 CRS가 평가했습니다. 미국 의회조사국은 최근 발표한 괌의 방어 인프라와 준비태세 보고서를 통해 괌에 있는 군사 인프라는 타이완과 남중국해 또는 한반도와 같이 군사 충돌 발생 가능성이 있는 태평양 서부 지역에서 미국과 동맹국의 군사작전을 위한 발판을 제공한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어 이들 지역에서 군사 충돌이 발생할 경우 괌에 배치된 미군 병력은 일본이나 한국 기지와 비교해 미군에게 더 안전한 거리를 제공하지만 중국 또는 북한의 군사력에 대응하거나 이를 억제하려고 할 때 효과와 대응 시간 측면에서 더 제한적일 수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어 하와이나 미국 서부 해안에 군부대를 배치하는 것과 비교할 때 괌에 더 많은 군병력과 역량을 배치하는 것은 군사 충돌 시 대응 시간과 군사적 효과를 향상시킬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의회조사국의 이번 보고서는 미국이 중국과 북한의 핵탑재 탄도미사일 사정권에 있는 괌에 대한 미사일 방어 시스템 강화 등 군 자산 증대를 위한 추가 투자를 계획하고 있는 가운데 나왔습니다.
한국의 윤석열 대통령은 북한 핵미사일 도발 시에는 한미동맹의 즉각적이고 압도적인 대응을 통해 위협 근원을 조기에 제거할 수 있도록 한국군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8일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방혁신위원회 2차 회의에서 북한이 감히 싸움을 걸지 못하도록 막강한 강군으로 바꿔나가야 한다고 강조하며 이같이 밝혔다고 한국 대통령실이 설명했습니다. 또 윤 대통령은 군 전력 증강 계획도 이런 전략과 작전 수행 개념에 맞춰 조정해야 한다면서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재원 배분을 통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억제 대응 능력을 최우선으로 구축하고 당장 기묘하지 않은 무기체계 전략화 사업은 과감히 조정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다음 달 1일 창설하는 드론 작전사령부에 대해서는 임무가 막중하다면서 북한 무인기 도발 시 방어작전을 주도하고 공세적인 전력 운용을 통해 단호한 대응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하고 실전 훈련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즉각 임무 수행이 가능한 역량과 태세를 갖출 것을 지시했다고 한국 대통령실이 밝혔습니다. 한국 정부가 남북교류와 협력 법령 위반 행위에 대한 감시와 사후관리, 제재를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한국통일부 당국자는 8일 기자들을 만나 남북교류 협력사업관리 강화 방침에 따라 남북교류협력 관련 법률 개정안을 마련해 다음 달 입법 예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고 TV조선과 연합뉴스, 데일리안 등 한국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전력자가 북한 주민 접촉 신고를 할 경우 통일부는 형 집행 종료 또는 면제 시부터 1년간 북한 주민 접촉 신고를 수리하지 않도록 하고 과태료 부과 사유에는 방북과 반출입, 협력사업, 수송장비 등 각종 승인 조건을 위반한 경우가 추가됩니다. 또 남북교류협력법 위반으로 과태료를 낸 경우에는 과태료 납부 시부터 6개월간 신고 불수리 기간을 두고 남북교류 시 법률 위반이 발각되면 추후 교류협력 추진 시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동중국해 공해상에서 북한과 1,000톤이 넘는 경유를 은밀히 거래하던 일당이 한국 검찰에 적발됐습니다. 한국 검찰은 지난해 초 통일부 장관의 승인 없이 동중국해 공해상에서 한화 26억 원 상당의 경유 1,870톤을 북한에 반출하려 한 혐의로 석유거래업자 1명을 구속 기소하고 석유거래 브로커 등 공범 7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8일 밝혔습니다. 검찰은 이들이 실제로 대금의 일부인 85만 달러를 북한 측으로부터 미리 받았고 실제 구매자가 아닌 중국 법인과 거래하는 것처럼 허위 신고를 했으며 동중국해에서 선박간 환적 방식으로 경유 5만 2천 톤을 중국 브로커에게 판매해 430억 원가량을 송금받은 혐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를 위반하고 석유 거래가 금지된 북한에 경유를 밀 반출하려 한 사실상 이적 행위여서 위법성이 중대하다고 강조했다고 연합뉴스 등 한국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이상으로 BOA 모닝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